최근 마마 시상식에서 컴백한 가수 지드래곤은 현재 YG가 아닌 메타버스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올해 CES 2024에서 기술 기업들 부스를 다니면서 메타버스 최신 기술을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예술 분야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3D 프린터 같은 3D 시장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죠. 3D 관련 시장이 미래엔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인간 심리적 요인 그리고 기술 가능성 한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관련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3D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크게 콘텐츠 생성, 제조 생산, 디스플레이 및 관람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생성 및 가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3D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가상 환경 자체를 구축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제조 생산 같은 경우는 3D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물건을 만드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 및 관람 부분은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소비자에게 입체적 3D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소비자에게 입체적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타버스를 포함하는 콘텐츠 생성 및 가상환경 기술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부분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있습니다. 게임 세계처럼 빌드업하는 방식 혹은 현실 세계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 메타버스 환경 및 객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식이고,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복제해서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술 현황을 보면은 3D 콘텐츠 AI 분야로 오픈 AI에서 텍스트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AI 시스템 포인트 E 같은 기술들을 개발해서 3D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 3D 콘텐츠 생성 플랫폼 옴니버스를 통해서 3D 워크플로우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AI 분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자체 AI 코딩 도구를 개발을 해서 가상 세계 엔진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의 특이점이 생긴 부분은 과거에 이런 메타버스 구축을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기획하고 코딩해야 됐기 때문에 퀄리티와 개발 속도 등 종합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최근 생성형 AI 도입 이후에 인간이 요구하는 자연어를 코딩화하는 기술이 현실화되었죠. 때문에 현재는 개발 속도와 비용의 가속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자연어 기반으로 유저가 직접 개발자 없이 요청에 따라 AI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메타버스 공간은 개발자뿐 아니라 수많은 유저들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공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완성도와 커스터마이징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인테리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바로 그 공간의 인테리어나 퀄리티 등 모든 부분이 바뀌고 퀄리티도 올라갈 수 있다면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차별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D 제조 및 생산 분야를 살펴보면 기술은 물리적 특성을 도약해서 SF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점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3D 제조 생산 분야의 핵심은 디테일하고 빠른 작업 속도와 완성도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창출되는 제품이 고가치를 지니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로 승패가 확실하게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제작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는 물질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인 적층 제조와 블록이나 물질을 깎아서 절삭하는 방식인 감산 제조 방식이 있었고, 응용 분야에 따른 구분으로는 산업용과 소비자용으로 나눠서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3D 프린터 대표 주자인 스트라타시스의 경우 아직도 대형 복합기 형태의 적층식 3D 프린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D 시스템즈 또한 비슷한 상태이고, 현재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전 방향은 지속적으로 적층 제조로 특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속도, 사용성 모든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대중화는 절대적인 무리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트렌드 자체가 변하지 않은 게 벌써 10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개발 방향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속도와 퀄리티 제약이 없는 3D 스캐닝 분야와 느리더라도 창출 제품이 고가치한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 연골 등의 맞춤 생산 분야의 경우 3D 프린팅과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애초에 전망됐던 텔레포트, 물질 전송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전문 분야 혹은 매니아층의 소형 공장 느낌으로 3D 프린터는 포지셔닝이 되고 있고요. 이는 3D 프린터가 근본적으로 보유한 복잡성이 충분히 단순화되지가 못했고, 인간의 복잡성에 대한 회피, 심리 장벽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의 원 버튼,
나아가 로봇은 디자인을 창조했던 핵심적 이유에는 이러한 인간 기본 심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죠. 추후 제조 속도의 초고속화와 조작의 단순화, 가격의 저렴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보편화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유저 친화적이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시장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및 관람 기술의 실패 원인을 들여다보면 핵심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유저 입장에서 3D 기술력을 사용하기 위해 경험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등이 있고요. 최근 기술 개발 현황으로는 애플 비전 프로, 메타퀘스트 3S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대중의 관심은 미미하고 구글, 애플, 메타 모두 대중화에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기술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실패를 부른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고 최근 테슬라의 로봇 개발에서 3D 기술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로봇 개발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분석하는 인류 발전의 핵심을 손으로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인간이 영장류 내에서도 원숭이와 다른 존재가 된 핵심은 이족보행 덕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테슬라가 인간 손의 로봇화 단계에 성공해 나가면서 기술 기업들은 이를 또 하나의 혁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3D 디바이스 시장에서 기술력은 시각적 감각을 지배하기 위한 아이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왔었죠. TV, 스마트폰, 아이웨어의 발전 순서로 영상 디바이스가 보다 눈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이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TV를 조종하는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조종하는 터치가 손에 가까워서 편했다라는 점은 다소 간과한 면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3D 디바이스를 통한 메타버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 활동에는 가능한 자유롭도록 하고 손으로는 터치 이상의 직관적 인터페이스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대중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오히려 홀로그램 혹은 뉴럴링크 같은 방식을 통한 뇌 속 가상현실 구현이라는 쪽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메타버스나 3D 시장이 지금까지 확실히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체적 특징을 간과한 UX 경험의 불편함, 공급자 입장에서는 퀄리티 콘텐츠 개발, 리소스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간 기술의 모든 발전은 기존 현실보다 쉽고 편해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3D 메타버스 시장의 기술 비교 대상은 현실 그 자체라는 점에서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대기업들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소형화, 손안에서 직관적 US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기술의 발전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대표 주자인 구글, 애플의 경우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가 3D 안경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실패한 본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D 관련 시장의 기술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개선 필요점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 관련 기업들이 올바른 개발 방향을 향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블랙콘트 에코티였습니다.